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 영상 댓글로도 요청들도 주시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산 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사도 나오는 겸 해서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도 일산 지역 고양시 중에 일산 지역의 부동산 현재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청도 있고 오늘 기사 내용도 일산 부동산에 관한 기사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점검 차원에서 지금 일산 부동산이 수도권 지역, 타악 지역 대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떠한 상황이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다시 한번 주말마다 저도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편안하게 영상 듣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도 댓글로도 보면 아무래도 제가 영상 중에 일산 관련 부동산 영상을 올리면 아무래도 조회수도 많고 댓글들도 많은 것을 보면 일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심리가 어떤지 굉장히 그렇고 관심이 많다고 또 그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기사를 보면 오늘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머릿 기사를 보면 수도권 격전지로 떠오른 일산 집값 올려줄 후보에 투표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머릿 기사를 보면 조정지역 해제, 12.16 대책, 풍선 효과로 상승세, 총선 앞두고 부동산 정책 기대감도 높아 신고가 거래되는 단지 속속 등장한다면서 현재 여당과 정책과 반대되는 야당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들도 보면 3기 신도시 철회를 공약으로 거는 후보들이 나오면서 요번 총선에 대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곳 중에 하나가 일산인데요. 저도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렸다시피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 지역 중에 일산 같은 경우는 요번 총선에서 부동산 집값이 승패와 직결되는 영향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1월인가 멀지 않은 영상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일산 지역의 단기적인 이슈는 총선에 대한 지금까지 일산에 대한 소외되었던 정책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들도 있으면서 신고가 거래되는 단지들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서 나왔던 신고가 지역이라고 나와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두동 강천마을 3단지를 보면은 135제곱미터당 6억 5천에 팔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거래가 조회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실거래가 조회를 봤는데 아무래도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편차를 크게 써야지 남들 눈에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를 보면 134제곱미터 해가지고 강촌마을 진흥아파트인데요. 봤을 때 2월 1일날 7층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에 팔렸는데요.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11월 22일 7층 기준으로 해서 5억 3천에 팔린 가격은 있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날짜대에 11월 20일 날 기준으로 해서 13층이 6억 천에 팔렸다는 기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 4천 정도 뜬 거라고 생각하시면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지 앞으로 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려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보통 대부분의 일산 주요 아파트들을 보면 2007년도의 최고가를 지금 최고가 근처에도 못 가는 지금 가격대라는 얘기 좀 드려보면서 타 지역 대비는 2007년도를 넘어서서 더 오버슈팅하고 있는 구간대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일산은 아직 2007년도 가격도 회복하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 지역이면서 언더슈팅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도 있지만 악재 대비해서도 지금 많이 그 밑으로 눌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튕겨 오른다 그러면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제자리 찾는 반등은 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도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수용성 지역이 최근에 풍선 효과 지역으로 다음 뭐 풍선 효과 지역이 어디냐 이런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사들도 많이 요새 최근에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고양시 일산 지역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보면 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풍선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제자리 잡는 제자리 찾는 그 작업이라고 보면서 왠지 풍선 효과라고 그러면 본 평가보다도 오버해서 과평가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제자리 찾고 있는 작업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제자리 찾은 후에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그 풍선 효과 지역에 고양시 일산 지역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풍선 효과 지역은 그 고양시 일산 지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제가 오늘은 주말 맞아 일산 지역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 요구해야 되는 대책들이 이렇기 때문에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계속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번 지금 일산 지역에 누적 기준으로 한번 표를 볼 건데요. 이 표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매매 변동률인데요. 그 중에서 연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이쪽 구간이 18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19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누계 기준액으로 보통 일산이 지금 타 지역 대비 어떤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인데요. 고양시 중에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계 기준으로 해야죠. 2018년도 기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옆에는 19년도인데요. 한번 표를 보면 제가 2년 연속 해가지고 수도권 규제 지역 중에 매매 전세 떨어진 지역이 일산 동구하고 일산 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고양시가 유일했다고 규제 지역 중에는 얘기 드렸는데 고양시 쪽으로 해서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0.29% 빠졌으며 2019년도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요. 마이너스 2.45% 떨어진 지역이 고양시며 이 중에서 덕양구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2.91%로 상승했지만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89%로 하락한 지역이 고양시의 덕양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이 지역 중에 유독 일산이 3기 신도시와 발표와 더불어 타격을 많이 받다는 제가 말씀드린 일산 지역인데요. 일산 동구하고 일산 서구인데요. 이 지역을 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산 동구를 먼저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89% 빠졌는데요.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16%로 더 하락폭이 커진 지역이 일산 동구고요. 동구보다 더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는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고양시 내에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64%로 하락했지만 2019년도에는 오히려 고양시 타 지역보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일산 서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표를 보면 마이너스 3.26%로 하락한 지역이 고양시 내에서도 유독 일산 서구가 피해를 많이 봤다는 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지역의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타 지역 대비 일산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아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과천이
2년 연속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는 가장 제가 상승률이 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과천을 보시면 이게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2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2.75%, 19년도에서 20.19%로 해가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 제가 과천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뜻이고요. 성남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18년도, 19년도 대비해서 상승폭은 줄였지만 상승폭이 아주 컸던 지역이 성남이라고 또 말씀드려 볼 수 있으며, 광명이나 하남 대부분 2년 연속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으며 18년도 기준 상승폭이 컸는데요. 대부분 19년도에는 상승폭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광명하고 하남이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남양주가 2018년도에 수도권 규제 지역 중에 고양시와 더불어 남양주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마이너스는 크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0.46%를 기록했지만 2019년도에는 그래도 플러스 반전한 지역이 남양주라고 말씀드려보고, 구리 또한 2018년도 상승세를 끌어갔던 지역이면서 2019년도도 상승폭을 끌어간 지역이 구리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표로 보면 구리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약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도에도 4.39%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구리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 동안이나 수원 용인 같은 지역을 봐도 지금 일산 지역이 피해가 2년 동안 얼마나 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간 기준으로 해서 안양 동안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약 5% 이상 상승을 했으며 19년도에는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플러스로 마감한 지역이 안양 동안이며, 수용성이라고 지금 뉴스 미디어에서 많이 떠드는 지역이 수원 용인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규제 지역만 묶었기 때문에 수원에 8달만 표시된 거고 용인의 수지와 기흥만 표시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별로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드렸지만,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대부분 크게 상승한 지역이며, 용인, 기흥만 빼고는 2019년도도 상승세를 이어간 지역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또한 용인, 기흥 같은 경우는 18년도에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19년도에는 마이너스로 하락한 지역이지만, 올 들어가지고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용인, 기흥이 플러스로 크게 반전한 지역이 수용성 해가지고 용인, 기흥도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려 보면서, 이 표를 봤을 때 제가 고양시의 얘기를 드리면 고양시가 다른 지역 대비 얼마나 지금 하락률이 컸는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그 주간 변동률인데요. 이 표를 보면 계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조정지역 대상 해제된 이후에는 작지만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표에서 보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타 지역 대비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랑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지금 저평가가 심각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앞으로 키높이를 맞출 때는 일산이 수도권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타 지역 대비 언더슈팅 되었고, 키높이를 맞춘다면 분명히 악재도 있지만 일산 지역 중에, 고양시 중에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가 키높이를 맞춘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표에서도 제가 이 표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리면서, 경기도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건 화나게 하려는 것보다 그만큼 일산 지역이, 일산 시민들이 보면 2년 동안 이 표를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게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이며, 요번에 4.15 총선에 일산이 타 지역 대비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대책이 많이 나와서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도 얘기 드려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4.15 총선의 집값 영향이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승패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요 표와 더불어, 한국감정원의 표와 더불어 오늘 그 주말 맞아 확실하게 표를 다 드리려고 마음 먹은 김에 KB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타 지역 대비 상황을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한번 고양시 일산 지역 덕양구까지 더불어서 수도권 경기도 지역 대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추세를 볼 수 있게끔 KB부동산의 주간 변동률 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입니다. 타 지역 대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양시 지역의 지금 추세를 보면 작년 4월서부터 올 2월 둘째 주까지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표를 친 거는 이때까지도 2년 연속 계속 하락한 지역이 고양시 지역 중에 일산 동구, 일산 서구라고 했는데요. 이때까지도 계속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표를 친 이 구간에 보면 이 표에서 좀 보시다시피 하얀색이면 변동률은 없지만 좀 작다는 얘기고요.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는 하락률이 크다는 거고요. 파란색이 진해진다는 건 하락이 폭이 더 깊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옆에서 표를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면 되고요. 빨간색이 점점 진해질수록 상승률은 높아졌다고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표를 보신 것처럼 이 구간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그 구간이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 좋은 상황에서 더욱 여기서 하락이 깊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면 고양시 내에서도 일산 서구 쪽이 파란색이 좀 더 진한 그 색이 보이는 거를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고양시 내에서도 일산 서구가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그 추세 흐름도 볼 수 있으면서, 이 7월 이후로부터는 하락폭도 아직 반전하지 못하면서 계속 하락을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때 조정지역 해제의 기대감에 발표된 거는 이제 이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좀 추세를 추스리면서 이때서부터는 고양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폭은 그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크지가 않아요. 그나마 12월 작년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일산 서구가 좀 색깔이 주홍색으로 좀 보이게 되는 게, 이 부분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양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지역 해제가 된 이후에 후곡 지역이나 그 경의선 라인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여기서부터 반전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소폭이지만 계속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빈 공간은 설날 연휴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설날 연휴 전과 후 보면 설날을 끝난 이후에는 상승세가 점점 그 주홍색으로 나타나면서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 추세적으로 제가 일산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타 지역 대비 일산이 지금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지금 올해서부터 가장 뜨거웠던 수원 지역을 좀 볼 텐데요. 수원 지역 대비 보면 이쪽이 지금 수원입니다. 수원인데요. 수원 지역에 자안구, 건성구, 팔달구, 영통구인데요. 이때도 제가 그때 한번 설명했다시피
이때까지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수원도 계속 보이다가 수원 지역 중에는 영통구가 먼저 시발점을 잡았으면서 영통구, 팔달구, 건성구, 장안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수원의 전체적인 상승률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 수원이라고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지역이 수원이라고 지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원 지역을 표를 보면 점점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대비 지금 고양시를 대비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면서 지금 고양시 쪽에 지금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그 효과라고는 아직 말씀드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양상에서 플러스를 반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확 불이 붙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또한 일산 1, 2 신도시 하면 분당하고 많이 그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 실건 간에 좀 여기는 파란색으로 친 거는 이게 성남인데요. 성남 지역에 이쪽이 분당이고요. 중원 수정구인데요. 보면 성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발표까지는 고양시는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작년 전체적으로 경기도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7월까지는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7월 이후 보면 서울이 먼저 반등을 시작했으면서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는 성남 지역이 먼저 반전의 실마리를 찾은 거라고 지금 표에서 보면 나왔다시피 7월 달부터는 수도권 지역 중에 성남구가 상승의 반전을 일으키면서 보통 보면 여기서부터는 붉은색이 점점 나오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성남 전체가 지금 붉게 좀 더 색깔이 진해지면서 상승세를 11월 6일까지도 지금 더 하면서요. 12, 16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표를 보면 이 정도 되겠네요. 12, 16이니까 이 정도 기준인데요. 이 정도 기준까지 봤을 때 점점 빨개지자 여기서 대책 발표를 한 이후에 조금씩 그 아직까지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률은 계속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성남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성남과 수원 대비 고양시의 지금 수준을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설 이후는 작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따라가는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양 정도를 지금 대비해서 보면요. 안양도 작년 올 기준으로 좀 보시면요. 올 기준까지는 해서는 전체적인 추세는 틀리지는 않았는데요. 보면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듣네요. 이게 또 다시 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인데 여기가 안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상으로 보면 작년까지는 일산하고 대비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먼저 바람이 분 거는 고양시보다는 안양지구가 좀 더 추세를 더 잡고 있는 모습이 표로도 좀 보일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명 또한 붉은색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일산이 폭락했던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라고 보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은 다 폭락하고 있지만 보면 광명과 빨간색으로 좀 표시하겠습니다. 광명과 과천인데요. 과천은 대표적으로 2년 동안 끌어갔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끌어가고 있으면서 올 말까지 뜨거웠던 지역이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 대비 과천이 어떻게 보면 상승률 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다시 그 진정세를 보이면서 점점 축소하면서 일부 지금 자료는 KB부동산인데요. 한국감정원 대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역은 과천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산 동구는 수원하고 성남 대비는 많이 모자르고요. 보면 대표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광명 지금 붉은색 계통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수원하고 용인을 많이 뉴스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도 설날 이후로 뜨겁게 반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보통 작년까지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이 용인 같은 경우도. 용인도 그렇지만 11월에서 작년 11월에서 12월서부터는 반전의 실마리를 끌어가면서 대표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지역이 표로 보면 용인인데요. 용인과 고양시를 대비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로도. 또한 전체적으로 군포나 의왕이나 하남에 대비해서도 일산 지역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면서 설날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설 기준이라고 보면 설날 이후서부터는 고양시 일산지구가 평균 수익률을 이제 맞춰가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이나 지금 말씀 안 드린 평택이나 의정부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얘기 드리기 전에 의정부나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빼도록 하고요. 지금 평택만 보면 하락이 지금 작년에도 심했으면서 파란색이 많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추세를 잡고 있지 못하는 지역이 평택이라고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양시와 더불어 수도권 중에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하락은 아니었지만 변동률이 거의 없으면서 11월 16일 이후서부터는 추세를 조금씩 잡고 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남양주보다는 고양시 일산이 설 이후서부터는 좀 더 추세를 잡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표를 깨끗하게 보면 여기가 남양주고요. 남양주는 아직까지 지금 빨간색이 많이 안 보이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 이후서부터는 빨간색이 나오면서 추세를 잡고 있고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남양주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약한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뜨거웠다고 좀 말씀드려보고요. 군포에 비해서도 지금 군포 의왕에 비해서도 고양시는 아직 군포 의왕 하남까지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세 지역 중에는 의왕 지역이 좀 더 끌어가고 있던 지역이라고 좀 표로도 좀 보이면서 그 다음에 하남 군포 같은 경우도 요새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올해서부터는 다시 추세를 쫓아가고 있고 좀 더 색깔이 진해지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 전체적으로 고양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타 지역 대비 평균 수익률을 리드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평균 수익률에는 아직 조금 못 미치지만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군포,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동두천, 광주,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 빼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금 평균 수익률을 못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일산보다는 먼저 추세를 쳐 추스리고 먼저 방향성을 잡는 지역은 화성이라고 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가 지금 수도권 타 지역 대비 상황이 어떤지 제가 전체적으로 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수원 지역과 성남 대비는 지금 많이 모자른 지역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면서 아직도 쫓아가지 못하는 지역이 고양시라고 좀 말씀드려 볼 것 같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부천이나 광명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그 최근 설날 이후로서는 여기는 꺾인 지역이라고 좀 표로도 나와 있고요. 용인구나 군포, 의왕, 하남에 비해서는 아직 평균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설날 이후서부터는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역이 고양시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풍선 효과는 기본적인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풍선 효과라는 거는 오버슈팅 한다는 내용인데요. 일산 지역은 오버슈팅 하는 그런 구간대가 아니라 제자리 잡는 작업,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버슈팅이라는 그 풍선 효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엄연히 틀리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풍산 효과라고 얘기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저는 일산 지역을 봤을 때는 풍선 효과보다는 제자리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진행 과정은 당연히 그 타 지역 대비 높이 맞추는 작업은 분명히 진행될 거라는 말씀, 그 희망적인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